자, 삼각함수가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진 않았죠. 일주일 했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삼각함수 어려운 거 근데 나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고 여러분 학년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예전에 삼각함수 이 단원들도 그래서 이 삼각함수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과 선택 과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과목이 뭐예요? 커리큘럼상? 선택 미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거기에 있었어, 미적분에. 원래는 삼각함수가. 근데 이번에 그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삼각함수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만큼 어려웠다고. 그리고 좀 더 옛날 얘기를 해주자면 이 삼각함수가 옛날에는 고1 과정이었어요. 한 8년 전? 8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고1 과정이었어가지고 고1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었어. 제일 어려운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 예전 학생들도 다 이 부분이 어려웠고 선생님도 학생 때 이 삼각함수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수학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서 극복해야죠. 뭐 어떻게? 알겠죠? 밀어두지 말고 더 많이 공부해서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그만큼 더 시간 투자하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래서 90조, 91조를 안 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이죠. 일단 그럼 넘어가 보죠. 93, 94쪽에 A단계에 있는데 93, 94, 95에 A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 수원 지금 거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A단계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더라도 한번 풀면서 확실하게 기본을 다져놓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풀면 10분이면 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A단계에서는 질문 안 받고요. 96페이지 유형 1번부터 몇 쪽까지였어요? 105쪽에 유형 14번까지가 지금 숙제였네요. 오늘부터는 데일리 테스트 오답 나가고 센 오답 저번에 여러분 쓴 거 나갈 거예요. 오답 그렇게 2개 나가는 거 알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교재 숙제 나가고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이제 저번보다 숙제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635번부터 제 유형 14까지 번호 불러보세요. 질문할 거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 유형으로 불러도 돼요. 39번 39번 또 40번 37 42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불러요. 45 54 왜 선생님 눈 마주치니까 부르겠어. 그냥 빨리빨리 불러요. 57 64 68 67 64 67 66 여기가 좀 어려웠나 보네. 더 80 80번? 오케이. 또 74 또 유형 13번. 유형 13번이 몇 번에서 몇 번까지예요? 84부터 87. 84에서 87 92번.
92. 또 됐어요? 요거 풀면 삼각함수 잘할 수 있어?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험 10문제예요. 오늘은 시험 이걸로 보는 게 저번에 배운 거지.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배운 게 요 내용이잖아. 근데 약간 이거랑 좀. 아니 요거예요. 요거로 볼 거예요. 요거로. 그렇네. 깜빡하고 있어. 요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풀어주는 것 중에서 시험에 거의 숫자만 바꾸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10문제인 이유는 뭐겠어요?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10문제인 거예요. 난이도가 높으면 선생님 문제를 줄여요. 근데 이제 10문제라는 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만 잘 들어도 오늘 시험은 잘 볼 겁니다. 그 문자는 다 잘 갔어요? 잘 갔어? 그 뭐야 점수 보고 밥 잘 얻어 먹었어? 밥 잘 얻어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갈 거고 거기에 선생님 강의 링크해서 보내니까는 자기가 복습하고 싶으면은 선생님 설명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면 그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37번부터 가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 마이너스 1.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게요? 좀 더 편하게 보려면 x 대신에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죠.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 x 플러스 2는 fx가 돼요. 이거 무슨 뜻이야? 빨리 말해주세요. 그렇죠.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는 뜻이지. 0 집어넣으면 0과 2 집어넣으면 2와 4, 4와 6, 6과 8. 그래서 두 번 0, 2, 4, 8, x가 0, 2, 4, 8일 때 항상 같은 값을 가지니까 주기가 2인 함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봐요. 보자. 만약에 이렇게 주기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요거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잖아. 여기였을 0이었을 때 2랑 똑같고 1이었을 때 3이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2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주기가 0.5일 수도 있고 주기가 뭐 0.1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 주기의 최대값이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주기가 2인 함수로 주어지죠, 보통은.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f0은 1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삼각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삼각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삼각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뭐죠? 삼각함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주기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0이 1이에요. f1이 마이너스 2고 그랬을 때 f 2018, 2019, 2020은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값이? 얘가 둘마다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F2도 1이고 F4도 1이고 F6도 1이고 짝수일 때는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 이게 1인 거고 이것도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F3, F5 해서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 성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39번 가보죠. 39번 가보면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사인 1, 사인 2, 사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파이도 안 적혀 있고 도도 안 적혀 있어. 저거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죠. 뭐야? 1 라디안이 얼마죠? 파이분의 180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 몇 도였지? 3.14로 나누니까 약 57도가 됐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라디안을 생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1이라고 하면 사인 몇 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인 57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 57도, 사인 114도, 사인 171도와 비슷한 값이 나올 텐데 우리 뭐 57도, 그 다음에 114도, 그 다음에 171도 이런 거에 대한 사인 값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클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동경 표시를 좀 해보죠. 사인 1이면 57도이기 때문에 45도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그런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가파른 형태. 그래서 이거를 1이라고 하죠. 1. 그 다음에 114도면 90도랑 25도 차이 나니까 뭔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여기는 그럼 얼마예요? 여기 이 동경은 2 라디안인 거지. 그 다음에 171도는 거의 여기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 라디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동경들의 요 길이를 통일시키자고. 요 길이를 통일시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우리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삼각비를 읽으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디에 수선 내려? X축에 수선 내리라고 그랬죠?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 X축에 수선을 내려. 그러면 사인 1이든 2든 3이든 우리가 보이는 이 파란색 분의 빨간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파란색 분의 빨간색. 근데 파란색이 어때? 전부 다? 동일하잖아. 그럼 파란색 분의 빨간색이니까 값은 뭐에 따라서 결정나요? 이 빨간색 값에 따라서 결정나요. 뭐가 제일 커요? 뭐가 제일 커? 사인 1이 커. 이거 3은 커. 빨리. 사인 2가 제일 크죠. 이게 제일 길잖아. 그 다음에 사인 1이 두 번째로 크고 사인 3이 세 번째죠. 5번 되겠네요. 5번. 알겠죠? 39번 했고요. 그 다음에 40번. 40번 여기다 할 수 있겠다. X와 Y가 몇 도 사이에요? 몇 도 사이? 둘 다 45도, 0하고 45도 사이에요. 얄쌍한 각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A는 X sin Y에 플러스 Y sin X. B는 X 코사인 X에 Y 코사인 Y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돼요. A랑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대소관계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을 이용할까요? 대소관계 뭐 이용할까? 두수의 차. A에서 B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A가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B가 큰 거죠.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용해요? B. A분의 B를 해. 근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용해요? 대소관계 따질 때 제곱해서 대소관계를 따지기도 해요. 제곱해서. 알겠죠? 뭐 루트나 이런 것들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해서 따지는 거지. 그래서 대소관계의 기본은 차와 B와 제곱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원이 어디냐면 수학하에서 그 부등식의 증명 파트 있죠.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계속 그 단원 얘기가 나오는데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나오는 단원에 그 절대 부등식 하면서 부등식의 증명 파트가 있다고.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쪽에서 대소관계 많이 다루죠. 그러면 여기서는 차 B 제곱 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해볼 거예요? 차 가지고 해볼게요. B에서 A를 뺄게요.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양수면 B가 큰 거고 음수면은 A가 큰 거예요. 그쵸? 그럼 B에서 A 빼는데 우리가 지금 X의 값을 0에서 양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X끼리 묶을게요. X끼리 묶으면 코사인 X끼리 묶을 수밖에 없지? X끼리 묶으면 X의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Y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Y로 묶으면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더 할 수 있어요?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값이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오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잘 안 된 친구들은 여기다가 그냥 6분의 파이 대입해도 되긴 돼요. 6분의 파이 대입해서 구해도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요. 코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사인 0도가 얼마죠? 사인 0도 0이에요.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1이고 사인 90도는 얼마죠? 사인 90도는 1이 되고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리고 0도와 90도 사이에서 이게 사인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1도랑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89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랑 같고 코사인 30도랑 사인 60도랑 같잖아. 그러다가 둘이 같아지는 각도가 있죠. 그게 몇 도예요? 그렇죠. 사인 45도는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인 값은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 그래프 생각해봐요. 사인 이렇게 올라가잖아 처음에. 그래프 생각해보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도에서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점점 이 값이 커지잖아. 근데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도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그 같아질 때가 언제라고? 45도라고. 그러면 45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커요?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여기서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45도 전에는. 그러면 0도에서 45도 사이는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코사인이 더 크죠. 45도일 때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4분의 8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코사인 x, 사인 y에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이 y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클 거예요. 하지만 얘는 루트 2분의 1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이 결과값이 결국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y만 사인 x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코사인 y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클 것이고 사인 x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x랑 y도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전체적으로 0보다 크다가 나오고 따라서 b가 a보다 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의 x좌표부터 작은 것대로 다 했을 때 더한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건데 삼각함수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파이죠. 그렇죠? 2파이마다 이제 똑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y는 k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상수함수 이렇게 쓱 그은 거야. 상수함수 이렇게 쓱 그었을 때 만나게 되는 교점을 차례대로 x1, x2 이렇게 한 거예요. x1, x2 그 다음에 여기 x3, x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사인이 2파이마다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 모양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모양 자체가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1과 x2의 평균이 이 값이라는 거거든요.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2파이 더 같잖아. 그럼 이거는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 x1과 x2의 평균이 2분의 파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x1, x2 더하면 얼마야?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두 개 더하면 파이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여기까지가 2분의 x2인데 여기 길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 길이 여기다 갖다 붙이면 파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x3 더하기 x4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3 더하기 x4는 둘의 평균이 2분의 5파이야. 그러니까는 두 개 더하면 당연히 그냥 5파이 이렇게 되겠죠. x5 더하기 x6은 뭐겠어요? 9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 구하는 건데? 11, 12? 11, 12면은 13, 17, 21? 21파이 나오겠네.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 관한 내용이에요. 삼각함수는 주기인데 어쨌든 그 하나의 그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것도 좌우가 대칭인 거예요. 다음 45번 가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1x야? 선생님 잘못 그렸다.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y는 코사인 2분의 1x래. 2분의 1x는 뭐가 바뀌는 거였더라? 주기가 바뀌는 거야. 여기서는 이 문제 풀 때 뭐 이거 정확하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2파이인데 주기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4파이가 되는 거죠. 4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y는 3분의 2를 이렇게 쓱 그은 거야. y는 3분의 2. 근데 이게 3분의 2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분의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게 되는 요 교점이 있잖아요. 요 교점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해? 요 교점이 2파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었는데 이때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점과 요 점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x는 2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감마는 약간 R처럼 쓰지, 그치? R이랑 달라. R은 이렇게 쓰는 거고 감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데요. 되게 비슷한데 다르지? 뭔가 2를 옆으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보통 그렇게 씁니다. R이랑 달라요. 델타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팔수다. 팔수. 팔수다 그러네. 팔수다 망 것 같은 그런 느낌.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델타가 뭐가 된다고? 알파 플러스 델타의 평균이 2파이니까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2파이야. 나누기 2 했을 때 2파이니까 얘는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플러스 감마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플러스 감마도 평균이 2파이니까 두 개 더했을 때 4파이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야? 알파, 2베타, 2알파, 델타 합을 구하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값이 얼마가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통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54번 여기다가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나왔다. fx 플러스 4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얼마?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기가 그냥 4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주기가 1인 것도 이건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주기가 2인 것도 이건 만족해. 그러니까 최대 주기가 4인 거예요. 4의 약수는 다 되는 거지. 뭐 4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0.5 이런 것도 돼요.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4가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저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fx가 코사인 2분의 5파이 x. 자, 주기는 뭐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x 앞에 붙은 숫자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코사인 주기 2파이죠. 근데 이거랑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5 파이분의 1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파이 약분되고 5분의 4? 그럼 5분의 4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하면 정확하게 4가 나오나? 나오죠. 5 곱하면 5분의 4 곱하기 이거 5번 반복하면은 이거 만족하는 거네. 됐어요? 3번은 돼요. 4번 봅시다. 코사인 3분의 8파이 x.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이예요. 근데 3분의 8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의 역수 반비례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8분의 6파이 4분의 3이 되네요. 4분의 3? 4분의 3에다 적당한 수 곱하면 4 나오나? 4, 5, 6.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였어요. 추운 것 같으니까는 난방좀 좀 틀었다가 다시. 그쵸. 자연수를 곱해야 돼. 자연수를. 3분의 16 곱. 그러니까 얘는 5분의 4니까 이 모양이 5분의 3마다 반복되죠. 그럼 이 5분의 3마다 반복되는 이 모양이 5번 반복되면 이걸 만족하잖아. 근데 이 모양이 3분의 16번 반복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딱 그게 안 떨어지잖아요. 네. (57번) y는 2 탄젠트 ax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래도 이 삼각함수보다는 이거 삼각함수 끝나면 뒤에 지금 삼각함수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벌써 절반 이상 했어요. 절반 이상. 근데 뒤에 이제 수열 파트인데 수열 파트는 이거보다 쉬울 거예요. 한 열에 한두 명은 수열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중에 여러분들은 열에 8, 9이겠지 뭐. 뒤에는 더 쉬울 겁니다. 좀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배, 전체적으로 2배를 했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3만큼 끌어올렸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A배 했기 때문에 주기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A에 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평행이동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 예, 좀 생소하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n 파이래. x는
3n파이래. 지금 위에서 보이는 것이.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근데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다.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따지느냐? 자, 정근선의 방정식. 원래 y는 그냥 기본적으로 탄젠트 x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y는 탄젠트 x 하면 정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자, 그래프, 탄젠트 x 그래프 그려보자. 탄젠트 x 그래프 어떻게 그리더라? 탄젠트 x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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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반복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정근선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죠? 이 정근선이 어떻게 되더라? 이게 2분의 파이였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정근선은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따지냐면 얘가 파이마다 반복되거든요. 파이마다 반복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주느냐? x는 세로선이니까 x는이죠. 파이마다 반복되는데 그래서 n파이. 근데 얘가 딱 정확하게 파이, 2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필기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한 문제를 풀지를 않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제 어려웠을 텐데.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일단 근데 봐요. 여기 앞에 2. 탄젠트를 전체적으로 2배 한다고 해서 주기가 변할까요? 주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2는 무시해도 되는 숫자.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위로 3만큼 올렸어. 그렇다고 해서 이 정근선이 변할까요? 그것도 변하지 않아요. 3도 무시해도 되는 숫자. 결국에 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몇 배가 됐는지, x 앞에 계속 몇 배가 됐는지, 그리고 x축으로 평행이동이잖아요. 얘가 x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a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기가 어떻게 되지? 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x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a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일단 a분의 1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도 a분의 b만큼 평행이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a분의 n파이에다가 플러스 a분의 2a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3n 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n이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얼마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죠. 자, a가 3분의 1이 됐어.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얘랑 얘랑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래버리면 되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20이 더 금방 더워지고 21도 더 그래서 탄젠트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주기 구하는 거 마찬가지로 x의 개수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가보죠. 이거 64번은 이게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좀 같이 그림 이거 보면서 풀게요. 선생님이 이걸 똑같이 그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fx, gx가 있는데 일단 gx는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gx는 f에 a 배를 한 다음에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f와 g의 지금 이 높낮이를 보세요. f는 어떻게 돼 있어? 최고 6, 최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g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2, 최소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그걸 봤을 때 a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배 된 거야 지금? g가 3분의 1배가 된 거죠. f의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a는 3분의 1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 x축으로 평행이동은 뭘 보면 돼? 이 지금 똑대기 최대값을 갖는 부분을 비교해봐요. fx는 딱 봤을 때 4에서 최대값 같죠? 근데 gx는 얼마에서 최대값 가져요? gx는 9에서 최대값 같잖아. 그러니까 f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지 g랑 겹쳐지겠어요? fx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해야지 겹쳐지겠죠.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b는 5가 돼야지. 틀렸네. 맞죠? 네, 맞죠. 3분의 1 더하기 5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삼각함수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모양의 함수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거예요. 수능 이거 이해 안 되나요, 혹시? 이거 이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저번 시간 그걸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럴 거야. 이거 뒤에 돼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 표정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렇네. 다음 66번 가보죠. 66번 이 탄젠트 절대값 x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지금 절대값이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어디에 씌워져 있어? x에만 씌워져 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절대값 함수 쫙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태양이 지금 졸린 것 같은데 기억나야 돼? 그러면은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지?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영향을 못 미쳐요. x가 음수일 때 절대값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y는 탄젠트 x를 어떻게? y축 대칭 무슨 말을 썼어 선생님이? 복사해라 이런 말 썼죠.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탄젠트 x를 먼저 그려보죠. 탄젠트 x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탄젠트 x 그 정근선부터 좀 표시를 해볼게요. 정근선 그러니까 원래는 탄젠트 x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탄젠트 x를 y축 대칭 복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뭘 대칭 복사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놈들을 이렇게 대칭 복사시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모양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모양을 저렇게 복사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미안. 복사시켰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 탄젠트 절대값 x는 요 노란색 모양입니다. 노란색 모양 보고 그러면 이제 답하면 돼요. 1번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파이가 주기함수면 요 모양이든 요 모양이든 이게 계속 일정하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도 다르고 이거랑 이거랑도 모양 다른 겁니다. 대칭이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함수 아니에요. 주기함수 아니고 최소값은 0이다. 맞아요? 최소값이 0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은데 최소값 0이에요?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니?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에요. 틀렸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변했어요? 처음에 그 선생님이 점근선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죠. 그러니까 탄젠트 x의 점근선 방정식 뭐였죠?
아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맞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어디가 안 돼? 여기 정근선일 때 x값들이 정의가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정근선들의 x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실수 전체 집합 아닙니다. 됐어요? 66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67번 가보자. (67번) 보시면 이번에는 fx는 2 절대값 코사인 3 x 파이 여기에 절대값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랑 최대랑 최소 주기 최대 최소를 다 곱하래요. 그럼 구해보자고. 이게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x 그린 다음에 x축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되지만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코사인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3파이죠? 잘 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이 3파이는 x축 베이스예요? y축 베이스예요? x축 베이스지.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그냥 코사인 x라고 쓰면 코사인 3x라고 쓰면 돼요. 근데 부호 결정해 줘야 되죠. 3x 예각 취급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파이의 위치는 180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3x 하면 몇 사분면? 3, 4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코사인 3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3x 그린 다음에 그거 2배하고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3x 그려볼까? 볼까? 마이너스 코사인 3x 어떻게 될까요? 그냥 코사인 3x 하면 어떻게 돼? y는 그냥 코사인 3x 하면 그래도 뭐 이게 크게 그게 달라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코사인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코사인 3x 하더라도 대신에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요? 아니 부호랜다. 주기가 어떻게 돼요? 3배 됐으니까 2파이였던 게 3분의 1배가 돼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코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건데 결국에 y에 마이너스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뭐 대칭이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에서 이렇게 파란색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모양이 써줘야지. 흰색은 y는 코사인 3x, 파란색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3x.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지금? 절대값 씌워야 되잖아.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게 다 꺾어져 올라가야 되지. 꺾어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꺾어져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보라색은 뭐냐? y는 절대값 마이너스 코사인 3x. 자, 그 다음에 몇 배 하라고 그랬어? 2배 하라고 그랬죠. 2배 하면은 0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 최대값이 1이었을 텐데 이게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그래서 2배 이렇게 되겠죠. 이 녹색은 뭐야 그러면?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3x. 근데 여기다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다 플러스 1 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1씩 다 올라가면 되죠. 1씩 다 올라가죠. 1씩 다 올라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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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볼 수 있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 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배가 됐지. 잠깐만. 이거랑 이거 차이가 얼마지? 2배니까 3 맞죠?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가 돼요? 주기는 원래는 한 주기가 3분의 2파인데 그거에 이제 절반이 되겠죠. 꺾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3분의 1파이가 주기가 되죠. 다 곱하면 그냥 파이 나오겠네요. (67번) 했고 68번 68번하고 좀 쉴까요? 그래요? 68번하고 좀 쉴게요. 보통 다른 학원은 몇 분 수업하고 쉬어요? 한 1시간 10분 수업하고 쉬지 않나? 보통? 그런 데는 보통 점심시니까 밥 먹을 시간 그래? 15분. 그래요? 근데 나는 수업 시간을 이렇게 지나치게 길게 가져가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좀 한 40분, 50분 하고 쉬고 40분, 50분 하고 쉬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너무 많이 쉰다고 또 그러가지고. 1시간 10분, 15분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 나는.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고등학교에서 수업 50분. 50분이죠 고등학교 수업은. 근데 뭐 중학교 수업 45분, 고등학교 수업 50분 해도 선생님 들어오는 시간 있고 그렇지 않나? 종 치고 선생님 바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종 치면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서 출발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그렇게 안 길잖아. 대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 몇 분인지 알아요? 교수님 마음. 교수님 마음이에요. 학교마다 또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그 교실을 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뭐 1시간 15분마다 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2학점, 그러니까 2시간짜리 수업이면 진짜 2시간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교시 수업이면 뭐 2시간 반, 뭐 3시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달라요. 그럼 3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이거 타이핑해서 치는 거. 타이핑을 치다니? 그거는 대학교 가면 수업마다 다르죠. 이제 그 태블릿이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 들고 수업하기도 하죠. 요즘에 대학교 풍경은 모르겠네. 선생님 대학교 때는 그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 갖고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 그냥 바로 녹음하면서 공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학교 가면은 정말 교수님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잖아. 근데 그게 단계별로 올라가기에는 대학교 교수님은 좀 너무 그 사회 지도자층에 가까워요. 혹시 부모님 사회 교수님이신 분 계세요? 이 동네 교수님이신 분 많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뭐 그렇다고 나쁜 의미의 갑 이게 아니라 정말 슈퍼갑이에요. 대학교 교수님은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뭐 그게 또 여러 가지 정 교수가 있고 부 교수가 있고. 그렇죠. 뭐 조교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교수. 대학교 교수님들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 어쩔 수 없어. 교수님이 나 학점 잘못 주면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수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대학교 조교들도 마찬가지.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논문 쓰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진짜 갑이죠, 갑.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잖아. 그렇죠? 근데 대학교 교수님은 그게 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수님 마음이에요.
수업 시간도 교수님 마음이고 교수님이 휴강하자 그러면 휴강하는 거야. 교수님 보충한다 그러면 보충하는 거고. 물론 보충하는 교수님 거의 없지만. 교수님이 시험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시험 시간도 교수님 마음이에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제 공대 나왔으니까 별의별 과목이 다 있었는데 별의별 이제 그게 다 있었는데 어떤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시험이 뭐냐면 그 시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시험 일정 내에서 교수님이 시간 잡는 건 자기 마음이야. 일단. 근데 그 교수님이 토요일로 시간을 잡은 거야. 토요일. 시험 일정이 예를 들어 그때 6월 15일까지인가 기말고사 기간이었어.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6월 15일까지 6월 16일로 잡는 거야. 기말고사를. 근데 6월 15일이 금요일이었어. 6월 16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로 잡아. 토요일 아침 9시. 그리고 시험 시간은 토요일 아침 9시 6월 16일 09시부터 6월 17일 09시까지 24시간 시험. 24시간 시험이었고 그때 노트북, 책 아무거나 다 갖고 와도 된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뭐 노트북 가져오고 책 가져오고 그리고 뭐 밥 먹으러 나갔다 와도 돼. 너희들끼리 뭐 토론해서 해도 돼. 그래서 24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 프로젝트지 거의.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런 거였지. 혼자 해도 되고 뭐 몇 명끼리 해도 되고 막 그런 시험이었어. 근데 그게 교수님 마음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시험 5번 보는 교수님도 있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5차 시험. 그리고 6월 15일이 종강인데 그때 70 어떤 또 권력이 좀 센 교수님은 5월 10일 날 자기 자체 종강. 5월 10일 날 그냥 끝내버려. 5월 10일까지 진도 다 나가고 끝내. 이제부터 오지 마 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 거기다가 이제 뭐 컴플레인을 넣었다 하는 순간 내 학점은 보장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는 좀 달라요. 갑자기 수업 시간 얘기하다가 이거 한 문제 풀고 쉴 건데. 자, 한 문제 풀고 쉴게요. 자, y는 절대값 sin x와 그 다음에 y는 n파이분의 1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그랬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비교 불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 불가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줄게요. 고등 과정에서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가 대수함수예요. 이건 그냥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초월함수입니다. 크게 이 두 종류다 함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배웠어. 대수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분수함수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수함수에 포함되어 있고 초월함수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배웠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초월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함수들은 전부 다 초월함수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대수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듭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해서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그런데 초월함수는 뭐 제곱을 하거나 뭐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서 왔다 갔다가 불가능해. 그래서 카테고리가 달라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x는 2의 x승 이렇게 나왔어. 2x는 2의 x승이라고 할게요. 이거 같아지는 x가 뭐예요? 2. 어떻게 구했어? 그냥 구했죠. 그냥 구했지. 그냥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4 나오니까. 그래서 구했어.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양변에 로그 씌워도 안 나와요. 못 구해.
이게 2x일 때 이거 이 집어넣으면 같아. 그거는 정말 우연히 특별한 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는 대수함수, 다항함수고 얘는 지수함수죠. 이거를 로그를 씌우거나 거듭 제곱을 하거나 양변을 뭐 나누거나 한다고 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2라고 나왔던 거는 이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야. 여기 3만 돼도 못 구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식이잖아. 3x는 2x승 굉장히 기본적인 다항함수와 굉장히 기본적인 지수함수인데 이거 x가 못 구한다고. 그 이유는 뭐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네, 없어요. 없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은 공학용 계산기에 넣으면은 대략적인 값이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없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절대값 씌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sin x고, 얘는 복잡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1차 함수죠. 초월 함수와 지금 다항 함수야. 절대로 x 값을 못 구해요. x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x가 구하라고 그랬어? 교점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식으로는 못해 우리가. 식으로 문제 못 풀어요. 함수 문제인데 식으로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월 함수와 대수 함수에 뭔가 비교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예요. 식으로 해결 못 합니다. 알겠죠? 그래프로 해결하자. 비교 불가. 그래서 어떻게 뭘로 해결해? 그래프로 해결한다. 자주 나와요. 삼각함수와 저 1차 함수 자주 나옵니다. 자, 사인 그래프.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물결인데 사인 x의 절대값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꺾어 올리니까 이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아니야?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바로바로? 이렇게 될 텐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파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0이 되는 값이 각각 n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n분의 1, n파이분의 1x라고 그랬어. f2, f3, f4를 구하래. 그럼 f2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2파이분의 1x가 되는 거고, f3이라는 것은 y는 3파이분의 1x, f4라는 것은 y는 4파이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걸려야겠다. 이렇게. 이 2파이분의 1x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지금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일단 0,0이니까. 근데 2파이분의 1x면 2파이, 1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3파이분의 1 하면 3파이, 1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왼쪽에서는 어차피 안 만나니까 4파이분의 1x 하면은 4파이, 1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5개. 근데 뭐 하는 셈어요 지금? 여기 3개 다 겹치죠? 하나, 둘, 셋. 그래서 18개가 되죠. 대수함수와 초월함수가 나왔다. 그럼 식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로만 해결한다. 68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더 풀도록 하죠.